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큰 방향이 나올 만한 날은 아니었죠.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유럽 증시가 어제는 이제 미증시 휴장이었으니까 이제 유럽을 봐야 되는데 유럽이 딱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고, 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3.9% 넘기기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3.8%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겁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예,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증시 올라간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반론도 있거든요. 헤지 펀드들의 단기 자금일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엔 부담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헤지 펀드에서 중국 교육주를 엄청나게 올렸대요. 그러니까 중국 교육주들이 저점 대비 380%가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과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JP모건 이런 데서는 금리 정책이 펼쳐지고 나서 반영되는 거는 1, 2년 후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포인트 정도 금리가 갈 거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1, 2년 후에 반응한다라고 보면 올해 연말 내년도 됐을 때 그 후유증이 제대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위기 벗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에서도 글로벌 증시 더 올라가긴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시장이 조금 놀랬던 재료 중에 하나가 호주 중앙은행에서 2월 기준금리를 딱 결정하면서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동결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중단된 게 아니라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계감이 나오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빠지자니 중국 경기 좋아진다라는데 빠질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락하는 건 좀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 자체는 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오늘 사실 중국 증시가 장중에 막 3,300 넘어가고, 오늘 코스피 종목 장세,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 장세가 대단했잖아요. 지수가 제법 올라갈 만 했는데 발목 잡은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별 평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조업일수 감안한 일평균으로 볼 때 15%가 줄어들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어느 업종에서 줄었나 봤더니 반도체가 43%가 감소했거든요. 이거 삼각형 위로 가 있는 거 감소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56%, 그러니까 업종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들 봐서는 좀 튕겨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누르면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은 못 올라가고, 대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거의 관망했는데, 평균 매수 매도 한 2조 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 매도가 평소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안 한 거죠. 근데 금융 투자가 오늘 매도를 또 이제 쏟아부었고, 근데 금융 투자는 이번 주 또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전보다는 아마 매수하는 날이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 투자 매도 대비 외국인들의 매수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좀 찍히고, 근데 그 외에 금융투자 매매하는 종들 이외에 투신이나 연기금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 장세는 또 재밌게 만들어지고 이런 구도를 보인 게 오늘 수급상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종목 보니까 조선주가 순매수 1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주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즉 철강 관련된 오늘 급등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오늘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 이틀 연속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주들이 6만 주라서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후에 미증시 휴장 이후에 외국인들 매매가 좀 활발해질 텐데, 그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6만 주니까 무시해도 되는 수치인지, 아니면 이제 한동안 매도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또 5만 전자대로 가면서 지수가 좀 큰 조정이 나올지, 요 구도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대형주 쪽은 주로 이제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고, 매수는 철강, 석유화학,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건설주, 그러니까 오늘 수익률 게임 나온 종목군들은 거의 기관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여기서 열심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에코프로팸, LNF, 오늘 LNF 많이 올라갔는데 LNF가 외국인 기관이 1년 동안 합쳐서 8천억 사들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게 최근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코스모하고 뭐 LNF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오늘 또 이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들도 매수 1위는 이제 LNF, 그러니까 매수가 누적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 계속 2차 전지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뭐 그냥 매수 쌓여 있는 종목은 이게 평균 매수가 대비 평균 상승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외국 기관들 매수가 대비. 어쨌든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못난이라고 표현드리는 낙폭 과대주들도 여전히 이녹스 첨단 소재, BH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하락장 조정에 대한 경고가 되게 많아요. 마이클 리스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지금이 데드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의 구역에 들어왔다. 이게 좀 살펴보니까 뭔 뜻인지 봤더니 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높이 올라갈 때 산소 공급이 뚝 떨어지면서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데드존이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마이클 리스는 지금 증시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딱 표현 보면서 이 사람이 시장이 안 빠지니까 초조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어쨌든 하락장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부러지게 될지, 오늘 이제 미증시가 열리게 되니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 2개 이상 견뎌줘야 이제 우리 시장에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구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예탁금이 안 늘고 있거든요. 예탁금이 좀 늘어나는가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줄어들어서 예탁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주도권은 외국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황상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 최상단 종목이 못 가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거잖아요. 코스닥에서도 아예 소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대형주, 뭐 2차 전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탁금이 증가되면 중소형주 쪽 코스닥이 움직이게 될 거고, 외국인들이 컴백하면 다시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추이,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은 2차 전지 말고는 재건, 중국 경기 회복 이런 거하고 스토리가 짜지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증시 약세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통계를 보면 되게 충돌이 돼요. 제가 요거 저 자막 위는 실수로 그냥 안 고쳤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 역대 대통령 임기별 상승률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3년차 초임 첫 임기 시작하는 3년 차에 미증시는 제일 세게 올라갔거든요. 올해 바이든 3년 차잖아요. 이렇게 재선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의 3년 차라서 제일 세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이제 재선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경기 침체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된 적은 없었어요. 여지껏 사례 중에서 1929년도 이후에 저 때 한 번인가 그 증시가 40% 이상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기 침체 다음 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그렇게 폭락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후보 때인가 누구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올해 경기 침체가 안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워낙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3월까지는 조금 치고받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 장세만 진행될 환경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꾸준하게 내용 정리 드릴 거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실시간 방송할 거 제가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준비되는 대로 또 내용을 정리해서 또 저녁에 한번 시간 잡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특히 이제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